중반까지는 이제 기업 경영을 했고, 지금은 다시 이제 글도 좀 쓰고 또 대학에 이런 이제 약간의 삶의 전환을 겪어오면서 놓치지 않은 하나의 주제는 리더십이었어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사회적 문제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전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긴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 리더십을 통해서는 가장 빠르게 어떤 변화,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분들 생각해 보면 그 혼란한 시대에 그분 한 분이 만들어낸 어떤 큰 변화를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링컨 남북전쟁 그 4년여에 걸친 한 8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그 혼란을 이렇게 한 리더십이 만들어낸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는 어떤 영감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먼저 이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순수 우리말이라고 해요. 반니 이렇게 상대를 보고 환한, 상대 가슴에 이렇게 있을 만한 어떤 그 태양과 같은 그 밝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상상하면서 당신 정말 밝은 기운을 가지신 분이군요. 이런 인사라고 해요. 그럼 그 느낌을 잘 살려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좀 옆에도 한번 인사해 주시죠. 되게 옆에 계신 분들의 어떤 태양이 느껴졌습니까? 이렇게 잘 느껴졌나요? 그래요. 사실 오늘 이야기하면서 전체 내용을 제가 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30분 정도 기조 강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시 30분 정도에 제가 시작했으니까 3시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생각하다 보니까 전체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은 좀 이렇게 건너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슬라이드는 이렇게 건너뛰면서 전체 맥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서두에 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디지털 전환, 많은 어떤 것들에서 보면은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과거 세대의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동용되지 않는 것이죠. 매우 파괴적이고 매우 불연속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 시장, 정보, 그리고 개인의 욕망이나 그런 사회가 이렇게 추동하는 그런 면에서도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욕망 면에서도 그런 것이죠. 빠르고 전혀 새롭고 광범위한 변화가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낮은 데로 가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지대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홍수가 났다고 하면 높은 지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우리 행동을 어떤 이렇게 요구하는 그 환경이 전혀 다르게 변하는 것이 일직선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면 그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불확실성이 증폭하고 있죠. 비옥화라고 해서 volatile, uncertain, complex, ambiguous 하는데 그러니까 휘발성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요즘 큰 사건 사고가 나도 바로 며칠 지나면 다른 사건 사고로 대체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매우 휘발성이 큰 그런 시대이고 불확실하죠. 그리고 복잡하고 모호한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나 정치적인 갈등도 꼭 국제 정치, 국내 정치 할 것 없이, 국내 국제 사회 할 것 없이 이런 것들도 계속 증폭되는 경향이 있어요. 기후 위기 그리고 생명 경시, 이런 것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순신 장군이나 링컨 이런 리더십을 이야기했듯 이런 시대적인 압력에 과연 어떤 대응하던 리더십 균형이 있는가, 내가 어떤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리더십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지, 리더십의 정의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위에 나누는 것, 긍정적인 영향력이
리더십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꼭 어떤 위에 있는 포지션으로 해서 위에 있는 분한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위에 계신 분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과연 이런 시대적인 압력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의 리더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리더십인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많은 사건, 사고, 코로나, 기후재앙, 부동산, 가짜뉴스, 이해충돌과 빈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또 미중 갈등,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키워가는 문제들이라면 결국 사람이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이 풀어가는데 핵심에 전 리더십이 있다고 봅니다. 개개인의 리더십 그리고 조직의 리더십. 그래서 사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한 40살까지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다가 40살 즈음에 이제 기업 경영 현장으로 나가서 60대 초중반까지는 기업 경영 현장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글도 좀 쓰고 하면서 떠나지 않았던 주제는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내용이 사실 제가 쓴 변혁의 시대 ESG 리더십에 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만남을 살면서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만남을 갖는데 전 이게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은 결혼할 즈음에 어떤 분을 만났을 거고 또 인상적인 만남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와 만남 이렇게 인상적인 만남들이 있죠. 전 이제 책을 통해서 만나는 그 만남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이렇게 발간하게 됐고 그 책이 어떻게 보면 매개가 돼서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책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과 하는 만남이 매우 뜻깊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때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 아시다시피 귀향가고 이렇게 유배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분에 대한 삶을 보면은 청나라 당시 청나라의 많은 석학들하고 아주 막역한 그런 관계를 맺고 만남을 가져왔어요. 그게 책을 통해서, 혹은 편지를 서간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맺어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남, 의미 있는 만남, 책을 통해 여러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리더십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시대 주위에는 많은 리더십 유형이 있고 나 자신도 때로는 이 리더십을 보일 수 있고 다른 리더십을 보일 수 있고 그러겠죠.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질문도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한번 좀 지나가듯이 생각해 봅니다. 혐오 모델도 있겠고 매력 모델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원장님 같은 아주 매력 모델인 것 같고 자, 박수 한번 좀 주세요.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매력 모델. 또 어떤 때 그 사람 매력 모델에 따라 갑자기 또 혐오 모델로 바뀌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리더십은 그런 겁니다. 어떤 문턱을 넘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크러싱 더 스트레스홀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리더십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이 익숙하지만 또 그걸 정의하라고 보면 쉽지 않아요. 마치 이제 큰 코끼리를 누가 이렇게 눈을 감고 어느 부위를 이렇게 터치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긍정적인 영향력이다. 주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리더십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미친 게 있다면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조식도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표정도 좋아서 남자들이 이렇게 보통 서너시 엘리베이터 탈 수 있잖아요. 굳은 얼굴을 쭉 있다가 그래서 퇴근 무렵이랄지 좀 피곤했을 때 이 친구가 타면 그 엘리베이터 안이
편해집니다. 그 친구는 정말 본인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제가 중간중간 넘어가는 것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ESG 리더십, 제가 이제 책에서 정리한 ESG 리더십은 사실은 제가 이제 어느 유럽에서 ESG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좀 개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ESG 리더십은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 어떤 핵심 키워드, 핵심 중심을 가진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E는 환경에 대한 인식, 의식, S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임감, Governance는 법을 준수하며 윤리적인 투명한 의사결정체.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E는 리더, 나와 환경과의 관계, 나와 환경과의 관계. S는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사회, 나와 너와의 관계. 그럼 거버넌스는 뭐냐? 바로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거버넌스는 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윤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겠다. 나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나와 나, 나와 너, 나와 환경. 이것을 커버한 이 ESG야말로 전 리더들이 이렇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좀 체화도 하고 뭔가 거기에서 그래서 전 이게 시대 정신이 되면은 이 사회가 많은 부분 혼탁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거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SG 리더십 정의는 바로 이제 이런 이 세 가지 내가 어떤 결과를 저기로 가자고 할 때 가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ESG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정에 비중을 둔 지속 가능한 리더십이라고 보는 것이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옛날에 보면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특히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는 결과가 절대적이었죠. 어디 고지를 점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뒀는데 이제 과정에 더 많은 비중. 그래서 과거에도 과정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의 프로세스는 성과 창출을 위한 방법적인 과정이었는데 이제 성과 창출의 방향을 점검하고 계속 모니터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개념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해서 과정이 좋고 좋은 결과. 그래서 우리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빗맞은 안타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팀워크 잘 짜여지고 하면서 이번 경기에 이겼으니까 다음 경기도 이길 것 같다.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구원해 본다면 보통 이제 ESG 하면 기업들에서 ESG 경영하면서 경영 지표로 평가하는 ESG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협의로 본다면 그런 ESG 경영 지표를 좋게 만들어가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좀 광의의 리더십에서 그냥 하나의 보통 명사와 하나의 어떤 명사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카리스마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이런 리더십의 한 부류로서 ESG 리더십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힘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 특성을 보면은 가치주의고요, 수평, 가치주의고 구체적이고 수평적인 시각으로 구성원과 함께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리더십 유형들 보면 카리스마는 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서번트는 감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이랄지 마더 테레사 수녀랄지 이런 분들이 감화하던 서번트 리더십의 어떤 모델을 본다면 변혁적 리더십,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리더십 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관계 위주의 관점이고 또 수직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에는 절대적인 어떤 넘을 수 없는 저희가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어떤 리더십이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과 다른 분들도 기본적으로 수녀님이라는 어떤 그런 위상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ESG 리더십은 구체적이고 수평적입니다. 수평적. 그래서 이런 특성을 놓고 보면은 그게 전 제가 이게 발견한 게 아니고 여기 김성희 연구위원님이랄지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게 여성 리더십하고 매우 밀접하다 이런 어떤 했고 그래서 저하고 대화도 나누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떤 면에서 여성적인 리더십과 매치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성적 리더십 혹은 여성 리더십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다. 피터 드로커 아주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시는 분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이제 여성의 시대라는 것은 여성적인 리더십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전환의 시대 뭔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고 과정을 중시하고 생명의 어떤 그 포용력을 가진 여성이 정말 살아야 21세기가 좀 더 21세기가 밝아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피터 드로크가 이야기할 때 여성의 시대라고 할 때는 사실 여성적인 리더십 그래서 남성도 여성적인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이 여성적인 리더십을 남성이 여성적인 리더십을 하는 것도 훨씬 쉽겠죠. 훨씬 여성이 여성적인 리더십을 구현하는 것이 훨씬 가깝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뭐 여성적인 리더십, 여성 리더십 어느 만큼 이게 통용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특성은 이해관 기자와 소통하며 수평적이고 협의하는 리더십 이게 ESG 리더십하고 많이 연관되죠. 민주적이며 공감 능력에 기반한 리더십. 사실 이제 저도 남성이지만 남성이 굉장히 그 목표지향적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또 타임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남자들 수다를 못 떨어요. 수다 떨다가 좀 하면 이거 내가 해야 될 말이 이건데 이게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사실은 그런 스몰 토크, 과거에 이제 수다나 이런 것들은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사람과의 어떤 공감 능력을 키우고 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재조명되고 있죠. 저는 그러한 면에서 사실은 여성적 리더십, 여성 리더십이 이 시대에 좀 전에 디지털로 전환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파편화되는 시대에 뭔가 통합적인 힘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이죠. 다원화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근데 이제 그런 모델이 어느 분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후유증하면서 독일의 어떤 그 경제나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인데 사실 이분이 계실 때 메르켈 총리가 있었을 때 그 많은 상황 시리아 난민이나 이런 상황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포괄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기조 강연의 핵심인데 ESG 리더십과 여성 리더십 보면은 매우 소통하면 과정을 중시하는 이 면에서 핵심 공감대가 있고요. ESG 리더십 구현과 심화의 여성 역할이 매우 절대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 그리고 여성 리더십 확산에 ESG 리더십으로 프레임을 갖춘 이 개념이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ESG 리더십을 조금 더 이제 구원해 본다면 세 가지 ESG라는 방향이 있죠. 나와의 관계, 나와 너, 나와 환경과의 이 중심을 생각하면서 이 방향 의지를 가지면서 사람 중심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구현하고 마음의 선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제가 마음의 선. 사실 성찰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는데 성찰 이게 약간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 약간 수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마음의 선은 우리가 쉽게 그래서 도로를 달릴 때 뭐 흰색 점선, 실선, 뭐 노란선 해가지고 그 선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저기를 다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차량들이 움직이는데
사고 없이 가잖아요. 그런 마음의 선을 리더들은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율곡이가 자경문이라고 해서 10가지 자기 어떤 원칙을 세웠듯이 이런 부분. 그래서 오히려 성찰보다 조금은 구체적인 어떤 의미로서 마음의 선을 이야기했고요. 학습, 그리고 비전과 같이 의사결정, 이 6가지가 이 ESG 3가지 방향하고 이렇게 합쳐졌을 때 그 모습이 ESG 리더십이다 라는 생각을 고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건 집에서 뭐 아이들과 대화하시건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활동하시건 이 ESG 리더십의 개념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고 나는 어떤 면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6가지 요소하고 3가지 방향을 딱 이렇게 프레임화해서 머리에 갖고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그 주판 같은 것들이 머리에 있어가지고 암산으로 다 됐잖아요. 이렇게 상고에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 보면 그렇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프레임 하나를 딱 갖고 계시면서 가정에서도 아니면 내 하는 일에서도 이렇게 한번 접목해 보시면은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책에 구체적인 사례도 좀 나와 있고 저희가 봤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이 6가지 이제 이게 헥사곤인데 그래서 이 ESG 리더십은 ESG 리더십 헥사곤이라고 또 표현해요. 6가지. 헥사곤이 보면 여러분들이 주상절리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육각형 가장 자연계에서 안정적인 그 구조가 육각형이라고 해요. 이 꿀벌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육각형을 만들면서 꿀벌이 사실 그 꿀벌집 있잖아요. 굉장히 강한 조직이라고 해요. 요즘은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안에 이 육각형 구조로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가벼우면서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리더십도 결국 이제 안정적인 뭔가 이렇게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본다면 리더십의 어떤 프레임워크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ESG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 ESG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다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E는 나와 환경, S는 나와 너, G는 나와 나.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너 그렇게 해도 돼? 그건 좀 잘못하는 거야. 내 안에 또 다른 나, 멀티플 어떤 자랄까 이런 게 있으면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민주화가 돼 있고, 내 안에 내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민주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은 내 안에 그런 대화가 없다고요. 그냥 나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버넌스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그래서 네로 황제랄지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절대적으로 거버넌스 나와의 관계에서 그런 성찰과 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 책에서 한번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토대 6가지 요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리더십은 사람에서 출발하고 리더십은 긍정적인 영향이고 리더가 간직할 선이 분명히 있다. 나는 리더로서 어떤 선을 설정할 것인가. 리더의 학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비전과 핵심 가치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실제 이 비전의 중요성은 한마디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다양성, 창의성, 다양한 이런 것 어떤 여성적인 리더십 혹은 ESG 리더십이 중요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과거에 효율성, 획일성, 뭔가 이렇게 팀워크하면서 아주 일사불란한 어떤 그런 구조 이것은 사실 배치되죠. 그렇지만 또 일을 할 때는 이 2가지가 얼마큼 또 좋아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게 저는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 비전이 있을 때
사실은 개개인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 살려가면서도 또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어떤 비전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의사결정 모형이에요. 의사결정 모형은 제 책에서 이제 서두에 좀 더 강조해서 적고 있는데 사실 비전, accountability, balance 그리고 sustainable growth 이 네 가지 요소를 해서 A, B, S에서 갭스가 사실 낚시 여러분 뭐 오징어 낚시하거나 할 때 낚시 바늘 있잖아요. 갭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모형의 이름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목표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의사결정 시 이게 과연 우리가 설정한 비전이나 목적에 맞는가? 사람과 사업에 대한 책임감은 놓친 부분이 없는가? 과정과 과정의 균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속 가능성을 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전체가 이제 과거에 경영자를 한 3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평택에 이렇게 공장을 갖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GABS 내가 이 사람과 사업에 대한 책임감, 과정과 관점의 균형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딱 프레임을 가지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 그 의사결정 때 그 프로젝트를 셀링할 수 있었어요.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사실 글로벌 기업에 있으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저희가 항상 페이퍼 하나 던져가지고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뭐 맥주 마시면서도 커피 한잔 하면서도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전 이 모델이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내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골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슨 골이란 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골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내 어떤 저기의 골이다. 그 부정한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폭음을 하거나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건강과 내 골하고 전혀 매치되지 않는 그런 행동도 무수히 많이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내 골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 프레임을 통해서 이게 되면은 다양한 상황 리더십이랄지 내가 어떤 리더로 어떤 리더십 모양으로 서야 될까? 내가 직원들 앞에서 어떤 리더십 모양으로 서야 될까? 내가 스스로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ESG 리더십은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당신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약간의 어떤 열린 리더십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전환 시대에 어떻게 항의할 것인가? 우리가 꼭 한 번씩 짚어봐야 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보고요. ESG 리더십은 부분적이지 않고 통합적인 리더십 상을 중에 셀프 리더십을 내 자신의 리더십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요. 조직의 능동적, 자율적, 창의적인 문화로 확산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가치 활동의 어떤 토대로서 그래서 다양한 그런 프레임에 어떤 맞는 술자리 하다가도 뭐 뜬금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잖아. 그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가벼운 스몰 토크를 하는 어떤 비즈니스 대화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여성 리더십 특성과 역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해봤고 두 리더십의 어떤 관계 시너지를 다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 ESG 리더십 개념이 조직은 물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다행히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또 그분들께 소문을 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정을 무시하며 결과만 추구하는 편향적이고 불량한 리더십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때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어. 이런 어떤 힘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여성 리더십 학상이 정말 다양성을 구현하고 여성이 가진 어떤 여성적인 특성이 사실은 제가 보면 주변에 여성인데 오히려 남성적인 리더십을 막
강조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면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여성적인 것들이 이 시대는 정말 옛날처럼 근육을 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어떤 통합적인 그 아이디어, 지혜를 모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가 수용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또 터치 몇 번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적인 리더십이 전 많은 사회적 관계가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큰 힘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다양한 시대적 문제에 대한 시각, 사람이 만드는 변화에 비해 시대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사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문제가 다시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혼란, 혼돈, 대전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많은 창의성이랄지 새로운 길이 잉태되는, 우리가 생명도 그렇고 생명도 어두운 어떤 옛날에 생명이 초창기에 전 이제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어째서 거기서 원시시대의 어떤 그 태양, 그 혼돈의 속에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 대전환 시대는 긍정적으로 보면 또 많은 긍정적인 가시고 그 긍정적인 시각에 여성적인 리더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는 것을. 전 이분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덜 감동할 텐데 이분이 전혀 정말 앞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감동을 주면서 이 시대에 많은 혼란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기후 문제랄지 환경 문제랄지 많은 사회적 갈등이랄지 빈부격차, 그렇지만 거기에서 결국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때 보려고 하는 것. 그렇죠?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희망이 아닌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보이지 않을 때 보려고 하고 찾으려고 만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이 그 중심에 ESG 리더십 페미니스트고 또 여러분